이화정은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 나영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65세의 나이에 이화정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천식을 앓고 있는 25살 막내딸이 혼자 미국으로 떠난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1년만 미국 가서 영어도 배우고 살아보고 싶어요. 나영의 말에 이화정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미 20해 전에 남편을 지병으로 잃은 후 설거지와 야채 장사로 두 자녀를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천식이 있는 막내딸을 먼 타국으로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매일 밤 꿈에서도 딸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화정은 새벽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리곤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흡입기 항상 갖고 다닐 거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갈게요. 나영의 밝은 목소리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던 것이죠. 항상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의 나영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계속했어요. 비자 발급부터 비행기 티켓 예약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보고 진행했습니다. 이화정의 장남 정민은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5살의 정민은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죠. 엄마, 요즘엔 국제 전화도 쉽게 할 수 있고 화상 통화도 가능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출국 전날 밤 이화정은 딸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며시 문을 열자 바닥에 앉아 짐을 싸고 있는 나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이화정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천식 증상이 또 나타난 것이 분명했죠. 괜찮니? 나영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빠르게 흡입기를 꺼내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너무 설레고 흥분돼서 그런가 봐요. 이화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옆에 앉아 함께 짐을 정리해 주었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딸의 작은 손짓, 웃음소리, 심지어 천식으로 가쁜 숨소리조차도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두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화정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나영은 여행 가이드북을 읽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릴 적 동화책을 읽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딸은 여전히 작고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화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나영은 어머니와 오빠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 꼭 잘 다녀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 잘 먹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나영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화정은 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딸이 돌아보면 손을 흔들어주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나영의 첫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시차 적응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작은 원룸을 구해 짐을 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이화정은 그 통화에서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여기 좋아요. 걱정 마세요. 나영의 말과는 달리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여러 번의 면접 실패 끝에 작은 커피숍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영은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을 알아듣지 못해 실수도 많았죠. 하지만 성실함과 밝은 미소로 금세 동료들과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천식 때문에 가끔 숨이 차올 때면 나영은 뒤편 창고로 가 잠시 흡입기를 사용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매니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곤 했습니다. 괜찮니? 쉬어갈래? 나영은 항상 괜찮다며 웃어 보였죠. 실제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조여들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힘든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나영은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월요일 아침이었죠. 이화정은 야채 가게로 나가기 전 딸과의 통화를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화면 속 딸의 얼굴은 조금 마른 듯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도 생겼고 일도 재밌어요. 나영은 미국 생활의 좋은 점들만 골라 이야기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외로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당혹감,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심한 천식 발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대신 새로 배운 영어 표현이나 맛있는 현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통화를 채웠습니다. 화면 너머로 딸을 바라보는 이화정의 눈시울은 붉어졌어요. 딸의 말 속에 숨겨진 힘듦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도 딸처럼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하네. 아프지 마라. 미국 생활 석 달째, 나영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커피숍에서는 이제 능숙하게 일했고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도 몇 명 생겼어요. 주말에는 그들과 함께 근처 관광지를 다니거나 한인마트에 가서 고향 음식 재료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날씨는 나영의 건강에 적신호를 켰습니다. 특히 건조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천식 증상이 다시 심해졌어요. 밤에는 숨이 막혀 깨는 일이 잦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영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비싼 의료비가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어느 주말 나영은 룸메이트와 함께 인근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흡입기를 꺼내 사용했지만 평소와 달리 효과가 크지 않았죠. 가슴이 조여들고 목 안쪽이 부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룸메이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나영은 간신히 웃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나영은 심한 기침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미열도 있었지만 그녀는 무리해서 출근했습니다. 커피숍 매니저는 나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일찍 퇴근하라고 권했지만 나영은 고집스럽게 근무를 마쳤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화상 통화 때는 꼭 어머니의 건강을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늘 자신만 걱정하는 어머니였지만 사실 이화정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어머니의 생신 선물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밤 나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지. 하지만 거짓과 같은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생활 6달째 되던 화창한 화요일 아침, 나영은 평소보다
더 심한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숨을 쉴 때마다 폐속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흡입기를 입에 물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이번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숍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누울수록 호흡이 더 곤란해졌어요. 천식 발작으로 여겨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고 가슴 한가운데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심한 구토감이 밀려왔어요. 겨우 변기에 도착해 토했지만 위액과 함께 나온 것은 불길하게도 피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창백한 얼굴에 파란 입술, 그리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영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납처럼 무거웠어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목소리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는 울고 있는 룸메이트가 있었죠. 나영아, 정신이 들어? 내가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어. 너무 걱정했어. 룸메이트의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의식이 흐려지면서 나영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때부터 시간은 불규칙하게 흘렀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다시 의식을 잃으면 엄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진단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천식이 있는 나영의 폐는 이미 약해져 있었고 그동안의 무리한 생활과 스트레스, 그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감기가 겹쳐 상태를 악화시켰죠.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나영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위독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화정이 딸의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룸메이트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얼어붙은 이화정에게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정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미국 병원에 연락해 나영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병원 측의 반응은 암담했어요. 가능한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희망보다는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화정은 그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어머니는 딸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내 딸. 비행기를 타기 전 이화정은 나영이 자주 가던 성당에 들러 기도했습니다. 평생 종교를 가진 적 없는 이화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신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대신 저를 데려가셔도 좋으니. 16시간의 긴 비행 동안 이화정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민도 마찬가지였죠. 둘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가끔 흐르는 눈물을 서로 닦아주면서요. 이 순간에도 딸이 숨을 쉬고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이화정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룸메이트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세 단어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화정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정민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똑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영은 이미 숨을 거둔 지 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나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있었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이화정은 차가운 딸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나영아, 엄마가 왔는데. 현지 한인 교회와 영사관의 도움으로 간소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화장을 마친 후 이화정은 나영의 유골함을 품에 안았어요. 그것은 25해 동안 살아온 딸의 모든 것이 담긴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제 이화정에게 남은 일은 딸을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뿐이었죠. 현지 한인 교회의 목사님이 이화정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행 비행편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이화정은 나영의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어요. 정민은 어머니 옆에서 묵묵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였죠. 이스타항공이 어떨까요? 직항편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이화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공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정민이 대신 일정을 확인하고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이틀 후 출발하는 비행편에 자리가 있었어요. 다음 날 이화정은 나영이 머물던 원룸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그 공간에 들어서자 가슴이 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아직 펼쳐진 영어 교재가 있었고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이화정이 손수 뜬 목도리가 놓여 있었죠. 엄마, 제가 할게요. 정민이 나서려 했지만 이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 해. 천천히 하나하나 딸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화정은 눈물을 참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딸의 옷가지들을 접으면서 각각에 담긴 추억이 떠올랐어요. 이 셔츠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사줬던 것, 저 원피스는 대학 입학식에 입었던 것, 나영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작은 서랍 안에 꼭꼭 숨겨진 노트였어요. 펼쳐보니 미국 생활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엄마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 것, 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화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마지막 생각들이 궁금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나영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좌절감, 향수병,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천식에 대한 걱정까지.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도 엄마와 통화했다. 항상 그렇듯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하지만 정말 보고 싶다. 봄이 되면 휴가를 내서 한국에 다녀올까? 엄마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이화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딸의 강인함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던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룸메이트가 전해준 나영의 휴대폰에는 엄마에게 보내려던 메시지 초안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많이 사랑해요. 보내지 못한 그 메시지가 이화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출국 당일 이화정은 나영의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짐과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이스타항공 카운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연락 받았습니다. 가능한 편하게 모실게요. 직원은 두 자리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나는 이화정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영의 유골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동안 이화정은 유골함을 꼭 아는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딸의 일부였고 한시도 떼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이화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속삭였을 뿐이었죠. 나영아, 이제 집으로 가자. 보안 검색대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골함이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과하자 검색대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어를 모르는 이화정은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정민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보여주었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 직원이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벌레를 만지듯 두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문서를 돌려보며 키득거렸어요. 또 다른 직원은 유골함을 보고는 뭐야 이거라며 혀를 찾고 소름 끼친다는 듯 이화정을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이화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 눈물을 급히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딸이 다 듣고 있어요. 물론 영어를 모르는 직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마음만은 전해진 듯 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이화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방금 겪은 모욕감이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이 순간에도 딸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골함을 더욱 단단히 품에 안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게이트 앞 대기석에 앉아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 이화정의 모습은 한 폭의 슬픈 그림 같았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섞인 머리를 단정히 묶은 노인이 작은 상자를 마치 갓난아기 한 듯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이화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으로 돌아가 딸을 편안히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이화정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이스타항공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정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승무원으로 함께 모시게 될 사원입니다. 이화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약간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직원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먼저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이화정의 옆자리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상황을 미리 전해 들었다며 최대한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화정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탑승 시간이 되자 지연은 이화정을 먼저 비행기에 태워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이화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양손으로 유골함을 꼭 안고 있어 여권과 티켓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 당황한 이화정을 보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외투 안주머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화정이 허락하자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이화정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여권과 티켓을 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화정의 가슴에 안겨 있는 유골함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녀의 섬세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티켓과 여권을 확인한 후 지연은 이화정을 탑승구까지 직접 에스코트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지연은 이화정을 창가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이 자리는 따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지연의 말에 이화정은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좌석에 안전하게 앉은 후에도 이화정은 유골함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지연은 담요를 가져와 이화정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주었습니다. 모든 승무원에게 전달해 두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따님의 마지막 비행을 저희 항공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화정은 참았던 눈물을 끝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느꼈던 모욕감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이화정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이화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속에서 딸과 함께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미국을 떠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딸의 꿈이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끝이 되어버린 곳을 뒤로하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어요. 비행 중에도 승무원들은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이화정이 양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연이 직접 음식을 잘라주고 도와주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지나갈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이화정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화정은 피로에 지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 나영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화정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품에 안긴 유골함을 확인하며 이화정은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찾아와 물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좀 주무셨어요? 인천까지 앞으로 6시간 남았습니다. 이화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이화정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느낀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담요를 정리해 주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작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화정은 그 별들 중 하나가 나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제 곧 한국에 도착하면 딸과 함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딸을 고향 땅에 모신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화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과 함께 한국 땅을 밟는다는 기쁨과 그것이 딸의 유골함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심장이 무거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지연이 다시 나타나 이화정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함을 찾는 곳까지 지연은 한시도 이화정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민은 어머니의 곁에서 묵묵히 모든 절차를 도왔습니다. 그도 여동생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지탱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둘이 함께 미국까지 가서 나영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이제는 함께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정민의 위로에 이화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였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에 오르는 동안
이화정은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이었어요. 하늘은 맑게 개매 있었고 봄을 알리는 꽃들이 길가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날씨가 오히려 이화정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택시 안에서 지연이 건넸던 명함을 꺼내보며 이화정은 그 친절함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승무원 아가씨, 참 고마웠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꼭 감사 인사드려야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작은 추도 예배를 준비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요. 출국 전에 정민이 아내에게 미리 연락해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어요. 이화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였어요. 차가 서울 근교의 작은 교회에 도착했을 때 몇몇 가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정민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친척 몇 명이었죠.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한 추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이 교회 안을 채웠지만 이화정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나영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때부터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까지 25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가족들이 차례로 나영의 유골함 앞에 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정이 천천히 일어나 딸의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나영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는다는 사실이 이화정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말을 건넨 후 이화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민이 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작은 교회 안을 가득 채웠죠.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 강해지려 했던 어머니가 마침내 보여주는 참된 비통함이었어요. 다음 날 나영의 유골은 추모관에 봉안되었습니다. 작은 납골당 앞에 서서 이화정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자주 찾아올게. 정민은 말없이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여동생과의 이별이 너무나 아팠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지탱해야 할 때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화정은 문득 말했습니다. 정민아, 이제 너희 둘 다 내 품에서 떠났구나.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정민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결혼으로 어머니 곁을 떠났고 나영은 영원히 떠난 것이었죠. 하지만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어요. 나영이도요. 집에 도착하자 이화정은 나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나영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서가 아직도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나영이 좋아하던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나영이 어릴 적부터 안고 자던 곰인형이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화정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으며 딸의 온기를 느끼려 했어요. 하지만 차가운 이불만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죠. 이화정은 곰인형을 집어들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딸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이화정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가끔 시장에 나가
장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면 자연스럽게 세 사람 몫을 준비하다가 문득 깨닫고 한 그릇을 치우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이화정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연이 건넸던 명함을 꺼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타항공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화정은 잠시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딸이 유고를 모시고 귀국했는데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승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연락처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이화정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거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특히 지연이라는 승무원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그 힘든 귀국길을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화정님. 메모 남겨드렸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연락드릴 거예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화정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나영의 천식이 더 심해졌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이화정은 문득 그날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유골함을 조롱하듯 대했던 직원들과 그 후 따뜻하게 대해준 지연의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하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화정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슬픔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느끼게 해준 지연의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이화정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스타항공 고객 서비스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화정님, 안녕하세요. 저희 항공사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 승무원에게 메시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딸아이와 함께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지연 승무원도 많이 마음 쓰셨다고 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직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갑자기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그래서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안고 귀국하게 됐죠. 보안 검색대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들이 유골함을 보는 눈빛이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이화정에게 상담원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이화정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딸아이를 존중해 주셨어요. 따님의 마지막 비행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해줬을 때 그 순간 저는 딸이 정말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화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담원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셨을 텐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정님의 이야기는 저희 직원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 통화 이후
이화정의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영의 마지막 여정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에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포가 이화정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이스타 항공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안에는 작은 꽃다발 모양의 브로치와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지연이 직접 쓴 것이었어요. 이화정님께 고객센터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만남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승객을 모시는 일을 하지만 그날만큼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브로치는 우리 항공사의 상징인 꽃이에요. 보실 때마다 나영님도 함께 웃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연드림. 그 편지를 읽는 이화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감사와 위로,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브로치를 손에 쥐고 이화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정의 이야기는 항공사 내부 게시판에 공유되었습니다. 승객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그 글은 많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지연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글을 읽은 한 직원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보안 검색대에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안고 계시던 노인분이 이화정 님이셨군요. 당시 외국 직원들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댓글은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직원들 사이에서 나영의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족이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만났을 때 지연처럼 따뜻하게 대하자는 약속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이화정은 나영의 방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모두 치우는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나영의 물건들 중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일기장, 좋아하던 책, 손수 뜬 목도리, 그리고 지연이 보내준 브로치까지. 그 상자는 이화정의 방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정민은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나영의 납골당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여동생과 나눌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근황까지. 나영아, 어머니가 요즘 조금 나아지셨어. 내가 보내준 그 항공사 직원이 가끔 전화하신대. 참 고마운 인연이야. 정민의 말처럼 지연은 가끔 이화정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나영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화정의 일상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나영의 납골당을 찾았고 매주 일요일에는 정민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이화정은 오랜만에 야채 시장에 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2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시작했던 야채 장사였어요. 나영의 죽음 이후로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화정 씨,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오랜 단골이자 친구인 상인이 반갑게 이화정을 맞이했습니다.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시장 사람들은 이화정을 걱정했었죠. 이화정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시장을 둘러보면서 이화정은 문득 나영이 어렸을 때 이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살짜리 나영이 엄마 손을 꼭 잡고 딸기를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10살이 되어서는 야채 가게에서 계산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날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순수한 아픔만을 주진 않았어요. 그 속에는 따뜻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스타항공에서 온 간단한 감사 카드였어요. 지연이 직접 손글씨로 쓴 것이었습니다. 이화정 어머님, 안부 전합니다. 어머님의 감사 전화 덕분에 저희 회사에서 승객 케어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유가족분들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어머님과 나영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더 따뜻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연드림. 카드를 읽은 이화정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나영이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던 아이였기에 이런 식으로라도 그 마음이 이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민의 7살 된 딸 민지가 이화정에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영 이모에게 쓴 편지예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과 그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화정은 손녀를 안아주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니? 민지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가 보면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내가 웃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수한 말에 이화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때로 어른들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곤 했어요. 이화정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영 이모가 보면 정말 좋아하겠구나. 식사 후 정민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나영이 생일이잖아요. 납골당에 다 같이 가서 작은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어떨까요? 민지도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고 하고 이화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영의 생일. 살아있을 때는 항상 특별하게 챙겨주었던 날이었어요. 작년에는 미국에 있어서 영상통화로만 축하해줬는데 올해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나영이가 좋아하겠다. 다음 주 나영의 생일날, 이화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영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그리고 나영이 특별히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까지요. 정민의 가족과 함께 추모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펴고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민지는 직접 그린 생일 카드를 나영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나영 이모 생일 축하해요. 아이의 순수한 축하 인사에 이화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영의 추억을 나누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나영의 26번째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정민이 나영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나영아, 내가 없는 1년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이제 조금씩 웃으시기 시작했어. 걱정하지 마.
이화정은 조용히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영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이화정은 지역 병원의 호스피스 센터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은 경험이 있기에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이화정의 존재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며 감사해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화정은 문득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지연은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이화정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병원에 다녀왔어. 봉사활동을 시작했거든. 지연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얼마 전부터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자 이화정은 조금씩 야채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오전 몇 시간씩 가게를 열었어요. 단골들은 반갑게 이화정을 맞이했고 가게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나영의 사진을 조그맣게 놓았어요. 딸이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울게요. 주말이면 정민 가족이 와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민지는 할머니 옆에서 과일을 나르며 신이 났어요. 이화정은 손녀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나영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세대는 이어지고 삶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이화정은 나영의 방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엄마가 걱정할까봐라는 문장에 손가락을 대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일기장 뒷부분의 빈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내가 남긴 사랑이 엄마를 지탱해주고 있단다. 내 오빠와 조카들도 잘 지내고 있고 엄마는 이제 내가 남긴 추억들로 살아갈게. 그러니 너도 하늘에서 걱정 말고 편히 쉬렴.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이화정은 창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영의 마지막 말이 이제는 슬픔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딸은 먼저 떠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이화정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화정은 창을 닫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